에너지 수용은 윤영철입니다. 마이크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에스트랙트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100도씨 미만 저온에서 습식 방법을 이용해서 낙스와 삭스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흡수액 개발과 또 그것을 재생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생 시스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저희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큰 대과제는 이제 PM 낙스 삭스를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올인원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발표 내용 순서는 배경 필요성부터 결론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 대기 중에 있는 오존과 수분과 반응해서 질산, 황산이 되고요. 암모니아 반응해서 황산염, 질산염이 되는 게 이제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생성 메커니즘인데요. 2016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3분의 2 이상이 이런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이라고 합니다. 최근 모든 연구개발 과제가 이제 큰 어떤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낙스, 삭스, PM을 저감하는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이제 2종이나 3종 사업장 제조업에서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낙스, 삭스 총량을 보게 되면 거의 그 화력발전소하고 맞먹을 정도의 낙스, 삭스가 배출되고 있고요.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낙수는 전체를 보게 되면 43, 26% 이하 수준으로 그렇게 전체 사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소산화물이 2차 생성 초미세먼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런 배출 규제 강화를 점점 하고 있는데요. 2019년 1월부터 낙스에 대한 배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낙스 쪽은 부가금, 미부가로 인해서 이제 PM 삭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이제 킬로그램당 2,130원의 부가단가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제 부가금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가단가의 근거는 현장의 최소 처리 비용보다 높게 책정을 해서 방지 시설 설치 운영률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출 기준의 70% 이상도 더 가금하고 있지만 점점 이거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배출 농도의 이하라고 하면은 이제 배출 부가금을 안 했지만, 이제 총량 관리제 확대 추진으로 인해서 누적 총량 할당량이라고 해서 가동률 곱하기 할당 개수를 곱해 어떤 총량이 배출 농도를 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가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그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인 석탄, 화력, 제철, 시멘트, 석유 정제업 등에 점점 이게 강화를 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삭스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IMO에서는 이미 규제가 이제 시작된 것 같고요. 이제 낙스, PM, CO2도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삭스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건전 산업용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이제 FG들을 이용해서 어떤 석회석 슬러리를 주입해서 걔를 석고로 만드는 공정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과다한 석회물이나 에너지를 좀 많이 쓰인다는 단점이 있어서 어떻게 더 높은 효율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PM하고 낙스, 삭스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공정인데요. 보일러에서 태운 이런 배가스가 나와서 1차적으로 이제 낙스를 제거하는 SCR 공정을 통해서 이제 NO2가 암모니아 반응과 N2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 미세먼지는 이런 전기 집진 반응에 집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집진을 하게 되고, 삭스 같은 경우에는 FGD 공정을 통해서 석고 형태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소듐 설페이트 형태로 전환되는 게 현재의 기존 공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개발하고자 하는 거를 이거를 하나에서 다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어떤 습식 스크러버를 이용해서 한 스크러버 내에서 PM과 삭스, 낙스를 동시에 제거를 할 수 있다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많은 폐열을 회수할 수 있다. 저희는 100도씨 미만을 전도한 시스템이어서, 그 다음에 세 가지를 하나로 하기 때문에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규제 강화에도 선제적으로 재현을 할 수 있고,
저온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 뭐 예로 반도체 제공 공정, 뭐 해양 아니면은 이중 삼중의 사업장 등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또 삭스나 이제 에너를 어떻게 자원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습식 공정을 이용해서 낙수와 삭스를 동시 제거하는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NO를 NO2로 산화시켜서 NO2를 가스 분해시켜서 질산이온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NO는 아시다시피 물에 대한 용해도는 거의 없고요. NO2가 이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있다고 하지만 CO2 대비 40%밖에 용해가 안 되고요. NO2와 물의 반응은 가스유대 반응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산화를 통해서 NO를 NO2로 변환하는 기술은 산화제를 쓰거나 아니면 오존을 쓰거나 플라즈마를 써서 이제 NO2로 전환시키게 되고요. 이 NO2를 이제 물과 반응시켜서 다양한 질산이온으로 수용액에 녹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쪽에 있는 게 아마 산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수행되고 있는 국내의 가장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화 흡수제 NO를 NO2로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는 거의 단점을 뭘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역시 NO2가 물에 넣게 되면 질산이온이 되는데 많은 양의 질산이온 생성으로 이 질산이온을 처리할 수 있는 고농도의 질산이온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고농도의 질산이온을 수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질산이온이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사람이 먹게 되면 어떤 청색증이라는 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현재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저농도의 질산이온을 처리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고농도로 들어온 폐수는 처리 가능할까에 대해서 좀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공정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저희만의 방안은 기존 산화액보다 굉장히 저렴할 수 있는 어떤 흡수액 개발, 그리고 NO를 NO2로 전환하는 것 없이 NO를 바로 흡착할 수 있는 흡수액, 그 다음에 질산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죠. NO를 바로 흡착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100도씨 미만 전후에서 이제 NO, SO2를 동시에 제거하고 재생이 가능한 흡수액 개발이 어떻게 필요로 하다. 이런 기술이 개발을 한다면 이런 산화 흡수액의 이런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연구하고 있는 방향은 PM과 낙스, 삭스를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PM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정전분모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전압을 벌어지게 되면 미세 액젓으로 스프레이를 뿌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낙스, 삭스 흡수액을 정전분모 스크럽에 적용하게 된다면 PM과 낙스, 삭스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되고요. 결국은 이런 어떤 흡수액의 NO는 이게 흡착이 되게 되고 설파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칼슘 설페이트 선포 형태로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흡수액은 어떤 재생 기술을 통해서 NO로 탈착되거나 N2로 전환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 흡수액은 이게 순환돼서 재사용하게 됩니다. 저희는 NO로 탈착시킬 때는 이 NO를 농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이제 오스왈드 공정에서 이제 NO를 이용해서 질산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NO를 공급하게 되면 질산으로 전환할 수 있고요. 만약에 N2로 가게 되면 대기 방출이 가능합니다. 낙스, 삭스 흡수액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낙스 흡수액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런 금속 이온에 리간드를 붙이는 금속 착화물을 이용하는데요. 이런 금속 착화물을 물에 녹여서 이제 분사를 하게 되면 낙스를 흡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철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철 이가는 NO를 케미졸션할 수 있는 성질이 있고 철 상가로 산화되는 NO를 케미졸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화수 조절로 NO를 흡착하거나 어떤 탈착할 수 있는 재밌는 성질을 갖고 있다. 또 SO2 흡수액인 이런 칼슘 이온이나 소듐 이온과 같이 혼합하게 되더라도 간섭 현상이 없기 때문에 NO를 잡을 수 있고 SO2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흡수액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흡수액을 이용해서 NO하고 SO2를 제거하고 전기화학이나 촉매화학을 이용해서 이제 흡수액을 재생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런 킬리트 화물이 많이 연구가 됐죠. 가장 유명한 게 이제 FEDT인데요. FEDT의 가장 큰 단점은 산소에 의해서 철 이가가 철 상가로 쉽게 산화가 되기 때문에 NO를 흡착할 수 있는 흡착용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단점입니다.
또한 이게 산화될 때그 하이드록사일 라디칼 때문에 킬레이트가 분해된다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1992년도에 저희 애기원에서 이제 그 흡수를 동시 흡수를 한 실험인데 이때 FEDT를 사용한 결과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산화가 되기 때문에 NO에 대한 제거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추진 전략은 과연 FE보다 산소에 더 안정적이고 킬레이트 가능하고 NO와 어떤 배열 결합을 통해서 케미적 옵션할 수 있는 어떤 전이분석 이온이 뭘까? 기존 리간드보다 더 높은 산소 안정성을 확보하는 물질이 뭘까? 그리고 이제 금속 리간드가 NO가 합작됐을 때 과연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이제 어떤 리간드에 대한 탐색 방향으로 총 금속 이온 9가지, 리간드 11가지로 총 99가지 물질을 현재 테스트 완료를 했고요. 금속 이온은 보시는 바와 같이 6배위, 7배위, 8배를 형성할 수 있는 알루미늄부터 철까지를 선정을 해서 했고, 리간드도 어떤 자연에서 유래한 리간드 아니면 마크로사이클 안에 이런 킬레이트 차합화합을 넣어서 산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리간드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좀 보안상 제가 정확한 리간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A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저희가 이제 선정한 리간드를 가지고 이제 금속 이온을 바꿔가면서 평형상수와 속도상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평형상수와 속도상수는 보시는 식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FE가 코발트나 카퍼보다 NO를 흡착할 수 있는 평형상수가 굉장히 크고 또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과학적으로 검증을 또한 했는데요. 가장 금속 첨가물에 중요한 게 이런 물과 약한 대결합을 형성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NO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약간 대결합을 형성한 물이 탈착이 되고 그 자리에 이제 NO가 이렇게 부착이 돼서 NO를 제거할 수 있는 게 메커니즘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이 있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 철이 코발트나 카파보다 훨씬 더 NO와 착용이 좋다는 걸 계산과학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킬레이팅 에이전트에 따라서 또 이제 평형상수와 속도상수를 측정해봤는데요. FE, A, B, C 중에 C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하지만 속도상수 측면에서는 FEA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FEB하고 C는 어떤 설퍼하고 베이 결합을 하는 그런 화합물인데요.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재생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FEA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는 FEA를 가지고서 이제 스크러버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뭐 싱글 패스와 리사이클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요. 싱글 패스는 액을 이렇게 분사해서 버리는 거고요. 리사이클 실험은 액을 계속 순환시키면서 실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싱글 패스에 대한 결과인데요. 글자가 깨졌네요. 0.03몰부터 0.3몰까지 이제 농도를 변화시켜서 한 실험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pH5부터 pH10까지의 pH의 변화를 가지고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농도가 낮을 때는 이제 NO는 잘 제거가 안 됐지만 SO2는 어떤 환경에서 굉장히 다 제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NO는 잘 제거가 안 되지만 한 0.3몰까지 올리니까 낙스가 97.4%, 상스가 96.6%까지 상온에서 제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역시 킬레이트 화합물이 이런 칼슘이나 포타슘, 칼슘과 전 이온들과 서로 간섭 현상이 없기 때문에 낙스와 SO2가 동시에 제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 실험을 통해서 한 결과인데요. 기존에 있는 ETA 같은 경우에는 산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되면 효율이 40% 미만까지 떨어지는데 저희 물질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에서도 80% 이상의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과연 이게 흡수액이 얼마만큼 저렴해야지, 얼마만큼 재생이 돼야지 기존 SC와 FGD 공정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병대성 평가를 수행을 했고요. 병대성 평가 좀 디테일한 병대성 평가가 아니라서 오차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결론은 이 흡수액은 분명 재생이 돼야 되고요. 재생률이 한 90% 정도가 되면은
기존에 있는 SCR, FGD 공정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삭스와 낙스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흡수액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연구한 분야는 전기화학 분야, 또 다른 분야는 촉매화학 분야입니다. 저희 흡수액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싸열기를 갖고 있는 기가 있는데요. 이 싸열기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처이가가 시간이 지나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FADTA는 처이가가 삼가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히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싸열기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될까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싸열기를 갖고 있는 킬레이트 화합물도 산화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싸열기가 다시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복원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반응을 보게 되면 이 싸열기가 철 3가를 2가로 바꾸고 그 다이설파이드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산화될 때 FEDT 농도 변화, 싸이얼에 대한 이 농도 변화를 보게 되면 점점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 FADTR에도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정교학적으로 재생할 때 가장 키포인트는 다이설파이드를 다시 싸이얼기로 바꾸고 철 3가를 철 2가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전기화학적인 그 기술이 있다면 이 촉매도 분명 재생될 수 있고 흡수액도 재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재생하는 실험에 대해서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전압별로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다이설파이드가 싸열기로 산화되고 환원되는 비기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철 2가상가가 산화환원되는 비기인데 전압이 한 마이너스 1.1V 정도에서는 두 가지 반응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분 물질에 따라서 어떻게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본 건데 이쪽에서 환원 반응의 세게는 결국 전류 밀도가 강하다는 게 환원 반응이 굉장히 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퍼 같은 경우에서 이제 금, 은, 블래시 카본보다 훨씬 더 이런 재생 반응을 잘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교학적으로 재생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역시 블래시 카본보다 카퍼 전극이 다이설파이드를 싸열기로 변화시킬 수 있고 철 3가를 2가로 이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이걸 전략은 FA 싸열기가 에노를 흡착했을 때 걔를 산화시키고 킬레이트를 깨서 에노를 탈착시키고 걔를 다시 정기적으로 재생해서 다시 활용하는 게 전기화학 분야의 재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산화시키고 이제 얘를 정기적으로 재생시키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쪽에 있는 검정색이 이제 기존에 있는 프레시한 놈이고 이쪽에 있는 놈은 산화시킨 놈이고 여기 파란색은 전기화학적으로 재생한 결과인데요. 그 산화된 흡수액 대비 거의 282% 정도 증가됐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기존 흡수액 대비 거의 50% 정도 이상의 재생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또 다른 재생 방법은 어떤 촉매화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특허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런 흡수액이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이 그래프를 넣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시 제거율이고 시간이 되겠는데요. 위쪽은 삭스입니다. 삭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흡수액에서 재생이 제거가 됐고 낙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0.3몰의 킬레이트 화합물을 쓴 거고요. 여기는 0.01몰의 킬레이트 화합물을 썼는데 역시 농도를 증가시키니까 거의 90% 이상 낙수와 삭스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0.01몰의 파과 시점이 그러니까 에노를 더 이상 흡수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1시간대입니다. 하지만 낙스, 삭스 흡수액을 촉매학적으로 재생시키니까 이미 파과가 돼서 0%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근 이렇게 촉매화학적으로 재생할 때 전기화학과 틀리게 NO가 N2로 전환돼서 N2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형시에는 뭐 재생률은 100%고 초기 제거율 5분의 평형 제거율을 나눴을 때는 대략 98%까지 촉매화학적으로 제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 성과의 활용 계획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어서 최근에 뭐 2종, 3종 사업장도 이제 굉장히 강력히 낙스, 삭스 배출 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스케일업하고 좀 더 검증을 한다면
이런 2종, 3종 사업장 분야에도 저희 기술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해양선박 분야에서도 지금 해수부 쪽에서 계속 이 낙수와 싹스를 동시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서도 그런 과제가 한번 런칭이 됐었는데요. 이런 해양선박 시스템에서 이제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분야가 되고 있고 적용할 수가 있고 또 반도체 쪽에서도 재미난 게 이제 낙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낙스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SCR 촉매를 쓸 수가 없는 이유가 뭐 실레인이나 아니면 불상기엘이 SCR과 아모니아를 반응하게 되면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습식 방법만 적용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반도체 공정이나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도 저희 기술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대충 맞는 것 같은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